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플루크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귀희라고 합니다. 이번에 저희 한국 플루크에서 현대제철 기술 세미나의 기술을 소개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제가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플루크에 대해서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 플루크는 1948년에 존 플루크라는 사람이 설립을 했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사가 많은 다국적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전 세계 휴대용 계측기 1위 업체로 현대제철에도 그만큼 많이 현대제철에서도 저희 계측기를 많이 사용하고 계시고요. 이번에 좀 새로운 계측기가 있어서 소개를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희 플루크 계측기를 다양한 부서에서 많이 사용하고 계신데요. 저희 계측기를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자면 휴대용 오실로스코프나 저희 대표적인 제품인 멀티미터, 그 다음에 열화상 카메라, 그 다음에 전력 분석기 같은 유지보수 장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필요하시면은 저희 홈페이지나 필요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등을 방문하셔서 제품에 대한 정보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한국 플루크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저는 김귀희 부장이라고 합니다. 전화 연락처가 다 있으니까 세미나를 보시고 필요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산업용 음향 카메라를 이용한 가스 누출, 공합 설비, 누설, 기계 설비, 전기 설비 진단에 대한 솔루션에 대한 웨비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영상을 한번 보시죠. 네. 이 영상은 산업용 음향 카메라가 역할을 할 수 있는 압축 공기 누설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요즘 4차 산업 자동화의 흐름에 따라서 압축 공기가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이 압축 공기는 누설을 발견하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발견하지 못하니 수리는 꿈도 꾸지 못했죠. 여러분의 작업 현장이 시끄럽고 누설을 관리하고 측정할 시간이 없으셨을 겁니다. 그럴 때 플루크 II900이라는 음향 카메라를 이용해서 손쉽게 찾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압축 공기의 누설을 들으셨는데요. 이제는 그 누설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고 바로 누설을 수리함으로써 비용 절감, 안전, 품질 세 가지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 장비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볼 수 있는 장비입니다. 이처럼 소리 카메라입니다. 시끄러운 자동차에서 어떤 문제가 발견이 됐을 때 가장 먼저 나는 게 소리고요. 그리고 어떤 전기 같은 설비에서 나오는 웅웅거리는 소리를 통해서 어떤 문제가 있음을 찾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팬, 모터와 같은 기계 설비에서 진동이 발생하거나 어떤 소리가 나면은 문제가 있으면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 느끼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들리는 소리만 확인이 된다면은 바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어디에서 발생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소리가 이처럼 이렇게 어디에서 나는지 확인할 수 있다면 바로 고쳐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들을 수 있는 소리는 20kHz의 가청 주파수 영역입니다. 20kHz의 주파수로 필터링을 하시게 되면 저희가 들리는 소리를 보실 수가 있고 들리는 문제를 해결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산업용 음향 카메라는 바로 소리 카메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음향 카메라는 소리 카메라뿐만 아니라 들리지 않는 소리를
볼 수 있는 초음파 카메라이기도 합니다. 일부 설비에서는 들리지 않는 소리를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귀에는 들리지 않지만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에 그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스팀이라든지 그 모터 같은 곳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회전하는 베어링, 아니면 전기 설비에서는 저희가 들을 수 없는 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이 들을 수 없는 소리를 이처럼 이와 같이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다면 그 문제를 바로 해결해낼 수 있을 겁니다. 이와 같이 스팀에서 나는 소리는 쉽게 찾기 힘든 문제였습니다. 주변이 굉장히 시끄러운 플랜트에서는 더더욱 그랬죠. 하지만 이 음향 카메라는 저희가 들을 수 없는 소리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손쉽게 찾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이 방금 같은 내용을 보셨으면은 어떤 원리로 이 진단, 이런 촬영이 가능한지 궁금해 하실 텐데요. 그 궁금증을 먼저 보여드리기 위해서 어디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지를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가스, 기체류의 누설이 발생했을 때 이 음향 카메라가 그 문제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현장에는 압축 공기, 가스, 가스의 누설, 스팀, 이와 현장에는 압축 공기, 가스, 진공, 스팀과 같은 누설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 누설을 한눈에 찾아내실 수 있는 장비가 바로 음향 카메라입니다. 두 번째는 일부 설비에서는 어떤 그 기체가 아닌 유체, 액체를 이용한 액체 누설 부위를 찾고자 하는 그런 요청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 장비는 액체의 누수를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기체의 누설을 활용하신다면 찾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액체가 들어있는 그쪽에 누수가 나는 부분을 그 액체를 다 제거하고 고압의 압축 공기나 질소를 넣어서 거기서 새는 위치를 손쉽게 찾아내실 수 있습니다. 바로 리크 테스트입니다. 세 번째는 현장에서 회전 설비를 많이 진단을 하고 관리를 하실 텐데요. 회전 설비에서 나오는 진동과 소음, 노이즈도 이 음향 카메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철소에서는 굉장히 큰 에너지의 전기를 사용하는데요. 이 전기에서 발생하는 절연의 상태를 진단하기 위해서 고가의 자외선 카메라를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이 자외선 카메라는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사용이 힘들었는데 이 음향 카메라로 그 바로 자외선이 볼 수 있는 부분 방전과 같은 전기 결함도 찾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압축 공기를 이용한 설비들은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고압의 플랜트 에어, 질소 같은 것에 의해서 유지되고 가동되는데요. 특히 컴프레셔에 의해서 생성되는 이런 그 고압의 에어나 질소는 그냥 단순하게 가격이 싼 에너지라고 생각을 많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에어 리크를 수리함으로써 얼마나 많은 이득을 얻게 되는지 아시는 분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현장에 있는 그런 에어를 다루는 패킹이라든지 게이지, 아니면 이와 같은 공합 설비의 부품들을 관리함으로써 많은 에너지를 절약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처럼 에어 실린더와 같은 공합 설비들을 많이 관리를 하시는데요. 음향 카메라 이용하면 그 부분의 누설을 손쉽게 찾아내시고 그 다음에 바로 수리를 하신 다음에 수리가 제대로 확인이 됐는지도 한 번에 촬영해서 관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부분을 관리하기 위한 시간, 그리고 사람이 직접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 그 다음에 이 부분의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제품의 품질 문제까지 모두 한 번에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음향 카메라를 사용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높은 곳에서 새고 있는 어떤 누설은 쉽게 관리하거나 찾아내기 힘듭니다. 원거리에서 먼 곳에서 발생하는 누설도 손쉽게 찾아낼 수가 있고요. 새로 나온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압축 공기의 누설이 세야 되긴 하지만 최대 150m에서도 누설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처럼 자동화 설비에서는 압축 공기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 압축 공기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게 된다면은 설비의 오동작뿐만 아니라 제품의 품질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네, 진공도 누설입니다. 이 누설은 나오는 누설이 아니라 들어가는 누설이죠. 모든 진공이 이 음향 카메라의 방식으로 관리가 되거나 찾아내기는 쉽지 않지만 가능합니다. 스팀도 큰 비용이 드는 에너지원입니다. 스팀의 누설은 생각보다 현장에서 찾아내기 어려운데요. 고압을 사용하는 이 스팀은 손쉽게 음향 카메라를 이용해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음향 카메라를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안전입니다. 아시겠지만은 아쉽게도 현장에서는 많은 사고나 위험의 요소가 있습니다. 가스의 누설에 의해서 질식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압력이 과하거나 너무 약하게 그 설비에 걸림으로써 발생되는 안전의 요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요소를 빠르게 찾아낼 수만 있다면 안전을 확보할 수가 있게 되고 그 안전의 확보가 비용과도 연결이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은 현장에서 관리하고 있는 밸브 쪽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보통 밸브는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제대로 잠가 놓을 거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이 누설은 발생하지 않아야 정상일 겁니다. 하지만 사람이 하는 일이 다 그렇듯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관리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새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그런 곳에서도 누설은 발생합니다. 그리고 음향 카메라로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네, 질소 또한 쉽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질소는 한눈에 음향 카메라로 볼 수가 있고요. 질소는 무해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질소에 의한 질식과 같은 위험도 현장에서 항상 도달되어 있습니다. 네, 수소와 같이 고압이지만 굉장히 약하게 미세하게 새는 그런 누설은 쉽게 찾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음향 카메라로 모든 가스의 누설을 한눈에 찾아낸다고 말씀은 못 드립니다. 하지만 충분히 센 압력과 그 다음에 이 음향 카메라가 찾아낼 수 있는 양만 있다면 가능합니다. 이처럼 수소도 가능합니다. 수소는 굉장히 다양한 방식의 그런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관리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이 음향 카메라는 그 실수를 잡아내서 고쳐낼 수가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이 누설 테스트입니다. 현장에서는 또 설비에 새는 곳을 찾기 위해서 다양한 방식을 이용합니다. 가장 단순한 방식이 이 버블을 이용해서 거품을 이용해서 새는 부분을 찾아내는 방식이 있는데요. 그 방식은 일일이 모든 설비들을 거품을 발라야 되기 때문에 힘들고요. 그리고 계속 관찰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방법입니다. 이 음향 카메라를 이용하시면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시는 열교환기에서 발생하는 누설도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 누설은 유체가 들어 있습니다. 유체의 누설을 찾아내기 위해서 안에 들어있는 유체를 다 제거하고 물을 넣어서 하는 방식이 많이 사용이 됐었는데요. 이 방식은 물을 또 넣었다가 빼야 되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고 물이 모든 그 관에 다 들어가 있게 되면 찾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유체를 다 제거하고 그 다음에
고압의 압축 공기를 인가해서 거품을 발라서 찾아내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도 모든 곳에 버블을 발라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았습니다. 1차로 압축 공기를 넣고 이 음향 카메라로 의심이 되는 부분을 비춰본다면 손쉽게 누출되는 부분을, 누수되는 부분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수간식 보일러에서도 누출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쪽에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진공이 유지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도 사용을 오래 함에 따라서 누출되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누출되어 있는 부분을 이 음향 카메라로 쉽게 찾아낼 수가 있는데요. 이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압축 공기를 인가해서 1바씩 높여가면서 압을 가하게 되면 누출 부위가 점점 선명하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네 번째 이제 전기 설비 쪽입니다. 전기 설비는 고압이 항상 인가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그 고압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양한 절연체를 이용해서 설비를 꾸미는데요. 이 절연이 안 좋을 경우 이 절연이 돼야 된 전기가 통하지 않는 부분에 전기가 통함으로써 화재라든지 아니면 사람의 인명피해라든지 다양한 사고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 이런 절연이 안 좋을 경우에 다양한 신호가 발생합니다. 소리가 들린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높은 주파수의 신호가 발생이 된다든지 아니면 전기 신호가 발생이 되던 자외선이 발생이 되는 이런 다양한 신호가 그 절연 상태가 안 좋은 것을 얘기를 해줍니다. 다행히 여기에 바로 초음파도 발생이 됩니다. 전기 설비에서 절연이 안 좋을 경우에 초음파가 발생이 되고요. 이 음향 카메라는 바로 그 부분을 촬영을 하시게 되면 이처럼 어느 부분에 초음파가 발생이 됐고 초음파가 발생이 된다는 의미는 그 부분이 절연이 안 좋고 부분 방전이 발생이 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관리를 해서 그 부분을 뭐 세척을 하든지 아니면은 부품을 교체한다든지의 그 예방 조치를 취하시면은 손쉽게 해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이 음향 카메라는 현장에서 다양한 곳에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제공을 하는데요. 과연 어떤 원리로 그게 가능한지 그리고 현장에서는 시끄럽거나 그런 거와 같이 다양한 장애 요인이 있습니다. 그런 현장의 어려움에서도 이게 과연 가능할지를 이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방금처럼 말씀드렸던 이 원리가 바로 사운드 사이트 기술을 이용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사운드 사이트는 소리를 볼 수 있는 이 플루크의 기술인데요. 기존의 방법은 하나의 음향 센서를 이용해서 몇 dB, 얼마나 음이 센 소리가 나는지를 측정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마이크가 한 개가 아닌 수십 개의 마이크가 달림으로써 이제 소리를 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거기에서 뿐만이 아니라 이 카메라에는 음향 신호를 볼 수 있는 센서와 그리고 실제 대상을 볼 수 있는 디지털 카메라가 같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설비의 어느 부위에서 소리가 나는지를 바로 볼 수 있게 한 사운드 맵 기능도 같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어느 부분에서 소리가 났고요. 그 소리의 원인은 설비의 고장이나 누설과 같은 그런 요인일 거기 때문에 그 설비의 문제점을 바로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원리로 이 디지털 카메라 사진에 어느 부분에 소리가 나는지를 볼 수 있는지를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소리는 바로 진동입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이 소리도 성대의 떨림에 의해서 소리가 나기 때문에 이것도 진동이고요. 모터에서 나는 소리도 모터가 떨리면서 나는 소리입니다. 소리는 진동할 때 생성되고 그리고 귀에 전달됩니다. 어떤 압축 공기에서 나오는 소리도 자그마한 구멍에서 소리의 떨림, 와류에 의해서 소리가 생성이 되고요. 그게 귀에 전달이 됩니다. 이와 같이 소리는
공기를 압축시키면서 공기를 매질로 해서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소리가 나는 곳을 통해서 저희 귀, 그 다음에 카메라까지 전달이 되는데요. 이처럼 압축되고 그 다음에 팽창되고 하는 이런 반복적인 소리의 패턴이 바로 사인파 형태의 신호를 갖게 됩니다. 이 사인파는 굉장히 저희에게 익숙한데요. 대부분의 진동도 이 사인파 형식으로 측정이 되고 기록이 됩니다. 이 사인파는 빠르게 반복이 되기도 하고요. 느리게 반복이 되기도 합니다. 빠르게 반복이 되는 것은 이제 초음파 신호에 가까운 저희가 귀에 들리지 않는 신호가 되는 거고요. 느리게 반복이 되는 신호는 저희에게 귀에 들리는 굉장히 시끄러운 소음이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파수입니다. 어느 주파수의 신호를 설비가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이 카메라는 그 발생하는 주파수를 추적해서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또 소리는 센 소리가 있을 거고요. 조그만 소리가 있을 겁니다. 그 소리의 세기에 따라서 진폭이 결정이 됩니다. 네. 여기는 우선 9개의 센서가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실제로 이 음향 카메라에는 64개의 센서가 달린 MEMS 마이크로폰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9개의 센서에서 소리를 관측을 하고요. 왼쪽에 보시면은 소음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소리는 발생이 돼서 센서에 하나하나 차근차근 전달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리가 나는 그 위치에 따라서 이것을 2차원으로 보게 되면 왼쪽에서 소음원이 있고요. 가장 먼저 도달하는 신호는 여기에 보시는 G 센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G 센서부터 D, 이런 식으로 차례차례 전달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 마이크로폰은 G 쪽에 그 소음원, 소리의 그 진원지가 있다고 판단을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G 쪽에 가깝게 이 소음원을 그릴 거고요. 그게 바로 디지털 카메라의 그 부분에 소리가 났다는 걸 한눈에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굉장히 단순한 원리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사운드 맵이 형성이 됩니다. 네, 기존에는 설비가 이렇게 다양하게 있을 경우에 처음에 예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거품을 칠하는 방식이 기본 방식이었습니다. 거품을 모든 설비에 칠해서 거품이 나오는 위치를 찾는 방법이었죠. 되게 원시적인 방법이지만 쉬운 방법이고 비용이 안 드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안 든다고 생각을 많이 하실 텐데요. 그 방식이 과연 비용이 안 들까요? 여러분들의 그 시간이 가장 큰 비용일 겁니다. 그래서 이 비용을 절약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일일이 이런 식으로 다 거품을 발라야 됐을 거고요. 이 높은 곳에는 올라가서 거품을 발기에는 너무 큰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도전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이 방법 말고 초음파 센서를 이용한 방법이 또 있었습니다. 이 초음파 센서는 하나의 센서로 어느 부위에 어느 쪽에서 큰 소리가 나는지를 큰 초음파가 나는지를 측정하는 장비입니다. 얘는 들어야 됩니다. 어느 쪽에서 큰 소리가 나는지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헤드셋을 장착을 하고요. 귀에다가 헤드셋을 꽂고 그 다음에 센서를 이동을 시키면서 의심이 될 만한 부분을 위치를 시킵니다. 이 방식 마찬가지로 모든 곳을 다 센서를 이용해서 측정을 해야 되고요. 일일이 들어야 됩니다. 굉장히 불편하고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새는 소리를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장비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다양한 진동 트레이닝과 같은 다양한 트레이닝이 필요했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음향 카메라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초음파 진단 장비는 그 헤드셋을 포함해서 다양한 액세서리가 있습니다.
근거리에서 측정했을 때 필요한 액세서리, 원거리를 측정할 때 필요한 액세서리 같은 다양한 액세서리가 있기 때문에 그걸 모두 가져가야 된다는 어려움이 있는데요. 이 음향 카메라는 다릅니다. 카메라 하나에 디지털 카메라 장착되어 있고 64개의 마이크로폰이 있기 때문에 카메라만 들고 다니면 가능합니다. 의심되는 위치를 일일이 위치시킬 필요 없이 빠르게 스캔하시면 됩니다. 위에 보시면은 초음파 센서를 이용해서 하나하나 찾아가게 될 거고요. 원거리에서는 먼저 원거리 센서를 이용해서 의심이 그 초음파가 발생되는 의심이 되는 곳을 선별합니다. 그 다음에 근접 센서를 이용해서 정확한 위치를 찾아내기 위해서 측정을 합니다. 그 후에 어느 위치에서 발생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태그를 붙인 다음에 거기를 기록해두고 수리팀에 전달을 하게 되겠죠. 하지만 이 음향 카메라를 이용하게 되면 빠르게 원하는 위치를 쭉 스캔해서 지나가시면 될 거고요. 거기에서 소리가 나는 누설이 되는 부위를 발견했다 하시면은 촬영 버튼만 바로 누르게 되면 디지털 카메라와 문제가 되는 부분은 한 번에 촬영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치, 이 사진을 이용해서 레포팅도 훨씬 쉽게 하실 수 있고 수리팀에도 훨씬 쉬운 직관적인 데이터를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빠르고 쉬운 장비가 음향 카메라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장은 시끄럽습니다. 그리고 소리는 반사가 돼서 여기저기 흩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이 음향 카메라는 어떻게 해결했을까요? 네, 한번 보시죠. 소리는 하나의 신호만 들어오지 않습니다. 제가 귀에 들리는 신호는 예를 들어서 주파수로 얘기하자면 60Hz 주파수가 들릴 수도 있고요. 120Hz 다양한 소리가 들립니다. 이 음향 카메라도 다양한 소리가 전달이 됩니다. 근데 신호가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 신호는 누설에 의해서 발생되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노이즈가 또 있습니다. 이 노이즈는 공장에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시끄러운 소리죠. 귀마개를 써야만 하는 시끄러운 소리입니다. 이 노이즈에 의해서 제가 듣고자 하는, 이 카메라가 보고자 하는 신호가 가려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런 신호 노이즈는 이런 방식으로 될 겁니다. 굉장히 복잡한 신호가 여기에 발생이 될 거고요. 이 카메라는 이거를 찾아낼 수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초음파 센서는 이걸 구분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하지만 음향 카메라는 어렵지 않습니다. 이유는 현장에서 발생되는 압축 공기, 가스, 기체의 누설은 30에서 40kHz의 신호를 가장 크게 발생을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음향 카메라로 다양한 주파수를 측정할 수 있는 이 음향 카메라로 30하고 40kHz에서의 신호만 보시면 됩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 노란 물결 형식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 카메라가 측정하고 있는 곳의 소리들입니다. 이 소리들이 계속 측정이 되지만 이 녹색 사각형 마크에 보이는 것처럼 이 사각형이 되어 있는 부분만 내가 손으로 살짝 필터링해서 그 부분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현장에서 시끄러운 소리는 대부분 저희 귀에 들리기 때문에 20kHz에 있는 신호일 거고요. 20kHz의 시끄러운 소리는 안 보고 그 누설에서 발생되는 30에서 40, 50kHz의 신호만 카메라에 보이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향 카메라로 시끄러운 곳에서도 쉽게 문제를 발견해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반사의 문제입니다. 보시면은 소리는 반사가 됩니다. 단순하게 그 위치에서 소리가 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됐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이처럼 케이블이 아닌 가려진 곳에서 나는 소리가 반사가 돼서 전달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단채널의 진단 센서를 이용하시게 되면 실수를 할 확률이 높습니다. 소리가 누설이 되지 않고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쪽이 문제라고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죠.
처음에 보신 것처럼 케이블에서 소리가 나기 때문에 여기를 단순하게 촬영해서 레포트를 하게 되면은 문제를 잘못 진단하게 된 거고요. 카메라를 이동시키게 되면은 그 책상 밑에 있는 부분에서 소리가 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반사 때문에 이 음향 카메라를 사용을 못 할까요? 아닙니다. 바로 이 반사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손쉽게 문제를 발견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석유화학 업체에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카메라로 현장에서 어떤 음향원을, 소음원을 찾아댑니다. 저쪽에 소음원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그쪽을 다가갑니다. 처음에는 이쪽 판넬 쪽에서 누설이 발생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지만 그 설비에서 가려져 있는 뒷부분에서 누설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반사라는 특성을 이용하시면 큰 설비에 가려져 있는 곳에서의 그런 문제도 쉽게 발견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반사 때문에 헷갈릴 염려는 전혀 없습니다. 열화상 카메라와 마찬가지로 카메라를 들고서 몇 번 회전만 시키고 몇 번 회전을 시켜보면은 움직이는 것은 반사, 그리고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무르고 있는 것은 바로 누설, 소음, 그 다음에 어떤 진동 문제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음은 어떤 틈만 있으면 뚫고 나가는 성질이 있습니다. 바로 이 회절이라는 특성인데요. 이 회절이라는 특성을 이용을 하시면은 숨겨져 있는, 가려져 있는 누설도 손쉽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방식으로 이쪽 틈에서 나온다고 생각을 했지만은 그 뒤쪽에 어떤 누설원, 소음원이 있었습니다. 이 누설원, 소음원이 그 틈을 통해서 전달이 되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어떤 실외에 있는 스팀 설비는 케이싱이 다 되어 있습니다. 케이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틈을 통해서 어떤 소리가 나오지 않으면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음향 카메라는 그 틈을 통해서 어떤 큰 소음원이 발견이 됐고요. 그리고 그 케이싱을 제거해 보니까 안쪽이 녹슬어서 굉장히 많은 양의 스팀이 새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이 음향 방식을 이용하게 되면 어떤 조그만 틈만 있어도 그쪽에서 발생되는 문제를 쉽게 잡아낼 수 있습니다. 네, 산업용 음향 카메라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10m 거리에서 7바라는 압력이 있는 그런 설비에서 초당 2.5 세제곱센치의 누설이 발생이 되면 탐지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데이터 시트에 나와 있는 그냥 스펙일 뿐입니다. 데이터 시트에는 어떤 그런 기준을 설명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표시를 해드린 것 뿐이고요. 실제로 한 1바 정도의 미압에서도 누설이 가능은 합니다. 이런 수치보다 일부 업체들은 이런 수치를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는데요. 현장에서 많이 사용을 하신 분들한테 얘기를 듣고 저희가 현장에서 데모를 많이 한 결과 이런 수치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현장에서 굉장히 시끄러운 곳에서 미세 누설을 잡아낸다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하지만은 필요한 것은 이 음향 카메라가 측정할 수 있거나 찾아낼 수 있을 만한 압력이 필요한 거고요. 그만큼의 누설되는 양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바로 이 음향 카메라가 가능한지를 보기 위해서는 카메라로 실제 현장에서 측정해 보는 방법이 가장 필요한 방법입니다. 네, 이 음향 카메라는 7인치의 LCD 터치 스크린을 이용해서 사용하시면 되고 이미지나 영상으로 바로 저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파수는 2kHz에서 52kHz의 초음파까지 측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대 70m인데요. 지금 새로 나온 장비 같은 경우에는 최대 150m 거리에서도 측정이 가능합니다. 이런 음향 카메라 방식은 어떤 문제를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직관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손쉽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버튼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촬영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미지가 저장이 되고요. 동영상은 시작, 끝 두 번만 눌러주시면 바로 동영상이 저장이 됩니다. 레포트가 어떤 파형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사운드맵 그 디지털 카메라에 누설 부위만 표시되어 있는 방식으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레포트 하기도 편하고요. 초음파 방식이기 때문에 시끄러운 현장에서도 쉽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버튼이 단 하나, 그리고 디스플레이는 5.7인치라고 제가 잘못 썼는데요. 7인치의 널찍한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원 버튼 단 2개의 버튼만 있고요. 배터리 중요합니다. 현장에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현장은 좀 위험한 쪽이 있기 때문에 장비 자체에 전원을 연결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것보다 휴대가 가능한 휴대용 배터리, 교체 가능한 배터리가 필요합니다. 배터리 개당 6시간 이상이 사용이 가능하고요. 2개의 배터리가 기본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카메라와 배터리 2개만 들고 가시면 최대 12시간 동안 장비를 사용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네, 장비의 작동은 카메라를 촬영하는 버튼 이외에 측정 필터가 중요합니다. 측정 필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하고 40kHz와 같이 내가 보고자 하는 그 문제를 잡아내기 위해서 단순하게 이동시키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필터만 위아래로 늘렸다가 줄였다가 이동시키게 되면은 손쉽게 누설 위치를 찾아낼 수가 있고 그 부위를 강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음향 카메라를 이용하면은 이와 같은 비용 절감의 효과가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압축 공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압축 공기를 사용한다는 건 컴프레셔를 사용한다는 의미고요. 컴프레셔는 전기로 돌아가겠죠. 압축 공기만 관리를 제대로 하셔도 전기세 비용을 실제로 다른 업체에서는 20에서 30%의 전기세 절감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스를 관리함으로써의 그 안전 확보 비용, 그 다음에 이 압축 공기나 가스를 관리하기 위해서 외주 그런 업체를 이용하는 비용 등 다양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집니다. 마지막으로 그 누설량을 이제 예측할 수 있는 기능이 또 같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방금 비용 절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압축 공기를 관리함으로써의 비용 절감, 그리고 압축 공기를 보존하기 위해서 예비 압축기를 도입하는 비용 등 다양한 비용 절감이 있는데요. 그것을 수치화해서 얼만큼 개선되는지를 보는 게 실제로 이 음향 카메라의 효과를 보여주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현장에서도 그것을 보여드리는 방법이 이런 장비를 사용하는 이유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함을 측정하고 그 결함에 대한 비용을 예측하는 방법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은 누설 부위를 찾게 되면 이 리크 Q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촬영을 하고요. 그러면 이 리크 Q는 어느 정도의 세기의 누설이 발생되는지 먼저 판정을 하고 저장이 됩니다. 이 저장된 이미지와 데이터를 그 레포트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돌려보게 되면은 이와 같은 누설 부위가 먼저 쭉 기록이 될 거고요. 그 누설 부위가 분당 얼마 정도의 누설이 되는지, 그리고 그 전기세와 같은 비용을 또 같이 추가를 하게 되면 1년에 얼마 정도의 그 비용 절감의 효과가 있는지까지 바로 계산되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개별 그 리크되는 부위에 따라서 그 리크되는 부위가 어느 정도의 리크가 있는지,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주석을 넣게 되면 어느 부위인지,
그리고 니크되는 위치는 오른쪽의 이미지처럼 참조가 되고요. 그런 내용을 총괄해서 현재 낭비되고 있는 누설 양과 그 다음 비용을 계산해 줍니다. 하지만 이 계산 방식은 실제로 누설되는 양을 센서를 이용해서 촬영하는 방법이 아니라 다양한 그런 요인을 이용해서 소리로 판단한 거기 때문에 이게 예측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예측값만 제대로 관리하신다면 어느 정도의 개선 효과가 있는지를 바로 발견해내시고 레포트 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이 플루크 II900 음향 카메라의 원리와 특징에 대한 소개를 드렸고요. 현장에서 이 음향 카메라가 왜 가능한지, 그리고 현장에 계신 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어느 부위에 사용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에 대해 궁금한 점은 여기에 나와 있는 연락처나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고요. 이 음향 카메라가 다양한 회사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그리고 효과를 많이 보신 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보신 분들의 대부분은 이 음향 카메라를 한 1, 2주 정도 써보거나, 그리고 그거를 이용해서 레포트를 해보신 분들만 그 효과를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음향 카메라 한번 보여드리고 써보실 수 있게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연락을 한번 주시고 이런 좋은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바쁘신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것으로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